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11월 30일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내용인데요. 바로 부부 공동명의 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식이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랑질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난 10월이었고요. 그게 뷰가 11만 뷰 이상 나왔습니다. 반응이 좀 뜨거웠죠. 네, 뜨거웠습니다. 네. 실제로 이것을 보고 아마 이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에서도 한 방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아마 그래요? 요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총 12억 원을 공제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단독명의 9억 원보다 공제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왜 그럼 도대체 이 불리한 문제가 생기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가 유리한 걸로 알려져 있고 당연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공동명의가 유리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공동명의가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각자 계산하니까 각자 6억 기준으로 계산해서 전반적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다만 1주택자들만의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있죠. 1세대 1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을 적에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올해는 최대 70% 그리고 2021년부터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단독 명의가 유리해지는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바로 저 표가, 저 세액공제표가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일 경우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불리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보유세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요. 공동 명의와 단독 명의를 비교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단독 명의가 더 유리하고요. 공동 명의가 보유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은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연령이 75세이고 보유기간이 15년이라는 가정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단독 명의가 세액공제 효과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이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할수록 점점 종부세는 떨어지는 구조로 되게 되고 오히려 공동명의인 분들은 점점 늘어나는 구조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게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저거는 이제 연령도 많고 보유기간도 오래 있고 그래서 70% 혹은 80%까지 세액공제를 가정했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만 틀림없이 불리한 부분이 있다,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저희가 지적을 드렸고 바로 그 부분에서 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이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서는 6억 공제를 해주고 저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을 안 했는데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이 정부가 고지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거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 때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세금이 세대 단위 합산으로 과세하도록 돼 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막 계산도 해가지고 내라 그랬었죠.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헌 결정이 떨어지고 인별과세로 바뀌면서 사실 우리 공공데이터에 의해서 주택은 개인별로 다 취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고지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다만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세금은 고지세목으로는 되어 있지만 본인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신고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현행 법에서. 그래서 이번 기재위 소위에 통과된 내용을 보게 되면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는 선택기를 열어주고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마치 단독 명의인 것처럼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공동명의의 불합리한 면을 좀 피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요. 기존 방식대로 하셔도 됩니다. 6억 각자 공제를 받고요. 세액공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방식이고요. 거기다 뭐가 추가가 됐느냐. 바로 9억 원까지 공제를 받고요. 한 명만 대표 명의자만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한 명까지 공제를 받고 대신 세액공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장기 보유나 고령자 공제를 받아서 자기가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죠. 자, 저희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1년 예상 보유세인데요.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은 요 표를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게 이제 현행 규정대로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될 때입니다. 그래서 단독 명의로 부과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대략 한 601만 원으로 되어 있고 공동명의일 때는 오히려 종부세가 부부 합산해서 종부세 합계를 계산하게 되면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더 늘어나서 재산세 종부세 합계가 658만 원이 돼서 오히려 지금 단독명의 때보다도 세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죠. 이때는 세액공제를 몇 퍼센트를 가정했나요, 지금? 보유기간이 15년이고 75세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이것도 역시 세액공제가 최대치로 받는다는 가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기재위 소위에 반영된 내용에 의하면은 본인 선택적으로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한 사람이 보유한 것처럼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우자는 종부세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배우자 공시가격 몫까지 전부 다 합산해서 기본공제 9억 원을 받고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종부세를 계산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종부세가 배우자는 안 나오고 본인이 이제 81만 원이 나오는 형태가 돼서 결국 이 부부 합산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합하게 되면 당초에 단독명의로 돼 있을 때와 세금이 똑같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저거 왼쪽 맨 단독명의하고 오른쪽 바뀐 거하고 같네요. 601만 원. 같아지게 된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린 겁니다. 기존처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산해봐서 맨 오른쪽 방식으로 유리하다 그러면 그것도 납부할 수 있게 신고 납부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오히려 더 유리해진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의인 사람들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각자 기준으로 종부세가 고지가 되겠지만 내 선택에 의해서 나는 합산해서 신고할 거야 라고 한다면 마치 단독명의처럼 계산이 가능한 거니까 선택권이 많아져서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각자 집마다 이제 공시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내 집, 내 요 정도 공시가격에서는 도대체 뭐가 유리한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예, 명확한 기점이 있죠. 명확한 기점이 있는데 일단 종합부동산세 대우 원칙은 인별과세니까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세금은 각자 계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여전히 유리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기준으로 6억 이하가 돼서 종부세를 아예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만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공동명의도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액공제를 못 받는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12억 원이 넘는 어느 일정 순간이 되면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금액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단독명의가 유리하게 되는 건데 그 분기점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게 아마 대략 14억 정도. 예. 세무사분들이 계산한 거 보니까 14억 정도에서는 이 공동명의가 기존 방식으로 할 경우에 불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개인의 연령이나 보유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공동명의가 선택권이 많아졌으니까 일단 유리해졌잖아요. 그런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인별과세를 적용을 하는 게 원칙인데 주택 숫자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한도가 달라지죠. 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1주택이라면 이렇게 선택권이 있으니까 유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대 기준으로 집이 두 채야. 근데 이 두 채를 각각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게 된다면 각자 세금 계산할 때 주택이 두 채씩 되다 보니까 세율과 한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표는 1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다주택인 경우에는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주택인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부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각자 가지고 있으면 각자 1주택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종부세 계산할 때. 근데 0.5, 0.5를 가지고 있으면 각각 2주택 세율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는 오히려 더 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 기준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6월 1일. 그렇습니다. 예. 뭐
그다음 방송에서도 제 생일이라고 네.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동거 봉양 목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합가해서 2주택이 되거나 아니면 나도 결혼 전에 집 한 채가 있고 각자 집이 있는 상황에서 결혼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간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종부세를 빼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네. 우리 이사를 목적으로 대체 취득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 되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양도소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 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부세는 그게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 우리가 대체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고 그게 만약에 6월 1일이 만약에 겹쳐버리게 된다면 다소 심각한 일이 벌어질 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네. 각각 공동명의 주택이 만약에 두 채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높은 세율로 종부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을 고려하더라도 6월 1일은 상황에서 2주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계산할 때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단독 명의로 돼 있는 걸 공동 명의로 바꾸겠다. 이런 문의들이 어제 오늘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 네. 일단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취득세 부담이 일단 있고요. 네. 예, 만약에 이게 6억 원이 넘게 되면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바꾼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재산세가 됐건 종합부동산세가 됐건 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공시가격이에요. 네. 그런데 증여세 계산은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시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시가격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절반을 넘겼다가 우리 부부간의 증여공제는 6억 원이거든요. 그 시가 기준으로 본인 몫이 6억 원이 넘게 될 경우에는 증여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 공동명의로 바꾸는 건 좀 조심스럽고 네. 되려 현재 1주택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하고 재차 다시 구입할 때 그때 오히려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취득세율이 이럴 경우 얼마입니까? 원래 증여는 4%입니다. 네. 오히려 이 종부세 줄이는 몫이 크지 않은데 네. 예를 들어서 명의를 바꾸면서 구태여 취득세까지 내고 그렇죠. 그리고 혹시 시가 기준으로 자기 몫이 6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1주택 상황을 인위적으로 세금까지 부담하면서 해야 될 시기가 있겠느냐? 별로 큰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되려 이거를 매각을 하고 다시 대체 취득할 때 그때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게 취득세도 절약이 되니까 네. 그런 측면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요.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부부 공동 명의가 더 종부세 계산할 때 유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속고 살지마에서 전해드리는 최강의 절세 컨텐츠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